한중일의 전통가옥과 주거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3국의 전통가옥과 주거문화는 자연환경, 사회구조, 미학, 철학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발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가옥, 즉 한옥은 흙과 나무, 돌, 기와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기단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땅에서 띄워 올림으로써 습기와 벌레를 차단한 것입니다. 지붕은 곡선형 기와지붕 또는 짚을 엮어 씌운 초가지붕 형태였고 온도를 놓아 난방을 해결했습니다. 아궁이 불을 바닥 및 꿀을 통해 방 전체로 퍼지도록 하여 방을 따뜻하게 만든 온돌난방 문화는 현대에 와서 세계가 주목하는 한옥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보다 훨씬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온돌보다 편리한 난방 방식을 찾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집의 방향 배치는 햇빛 흡수에 용이한 남향 위주였고 풍수설에 따라 배산 임수 입지를 선택했습니다. 한옥의 평면 구조는 유교적 윤리관을 반영하여 남녀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생활 공간인 안채가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남성들이 주로 머무는 사랑채가 있으며 이 밖에 별채, 부속 건물인 행랑채 등이 있습니다. 사랑채가 남성과 손님들의 공간이라면 안채는 여성과 아이 중심의 생활 공간입니다. 대청마루는 가족 모두가 모여 여름에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방들은 모두 온돌방이어서 난방 및 생활 공간의 분화가 가능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대청, 마당 또는 안채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대세인 현대주택에서는 TV와 식탁이 있는 거실이 가족의 소통 공간으로 아파트 구조의 핵심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학습 및 취미 생활을 위해 부모들이 머무는 안방과 분리된 독립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옥은 자연 친화적이고 계절 대응에 용이하며 사회적 구조와 미학적 요소를 잘 반영한 특징을 보입니다.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반영하여 남부에서는 초가집, 북부에서는 기와집을 많이 건축하였습니다. 기와집은 양반과 부유층의 주거 형태로 내구성이 강했고 초가집은 서민들의 주거 형태로 시공과 보수가 용이했습니다. 여름에는 마루와 대청에 동풍이 유입되도록 설계했고 겨울에는 온돌방으로 난방을 해결하였습니다. 곡선미 있는 처마와 여백의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집의 형태 등은 미학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한옥의 형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추위가 심한 북부지방에서는 기역자와 미음자 구조가 중심이었고 더위가 심한 남부지방에서는 일자형 구조와 마루 중심 구조였으며 중부지방에서는 기역자와 디귿자 구조가 발달했습니다. 선조들은 한옥을 지을 때 고온 다습한 여름, 추운 겨울 등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고려했습니다.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해 남향으로 짓고 음양오행과 풍수를 반영했으며 가족들만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손님에 대한 응대가 용이하도록 설계했고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지형에 순응하여 가옥을 배치했습니다. 건축자재로는 내구성, 가공성이 뛰어난 소나무, 단열 효과가 좋은 곡선형 기와, 채광 및 통풍 조절이 용이한 한지 등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흙과 돌은 기단과 담장에 주로 사용되었고 벽과 칸막이, 방바닥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전통가옥인 한옥의 특징은 현대의 주택 구조에도 계승되었습니다. 한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온돌 난방 기술이 현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바닥 난방 시스템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여름 통풍 공간인 마루와 대청이 현대 아파트의 거실과 발코니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연결되었고 한옥의 창호지와 한지의 미학은 현대주택의 벽지와 조명, 자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인테리어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햇볕과 바람을 고려한 한옥의 남향, 구조 원칙이 현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단지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한옥의 자연 친화적 건축, 온돌 난방의 독창성, 미학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목재, 흙, 돌, 종이 같은 친환경 재료 사용에 호감을 보였으며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주택 구조가 건강 친화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바닥을 데우는 온돌 난방 방식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어 매우 혁신적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라디에이터나 벽난로를 이용하는 서양식 난방보다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장점을 지녔다며 크게 호평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의 곡선형 처마, 기와지붕, 여백의 미가 동양적 우아함을 느끼게 한다며 미학적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합니다. 집과 정원,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점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안채와 사랑채, 여성들의 공간과 남성들의 공간을 구분하는 유교 철학이 깃들어 있어 사회문화적 가치 연구에 흥미로운 사례로 언급됩니다. 한옥스테이 체험자들은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보면 단열과 현대적 편의성 부족, 유지 관리의 어려움, 생활상의 제약 등을 지적합니다. 겨울에 온돌방 외 공간이 춥고 여름에는 습하고 벌레가 많아 불편하다고 평가하거나 방음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목조 건물 특성상 관리비가 많이 들고 곰팡이와 벌레 문제에 취약하며 기와의 보수와 마루 관리 등이 현대인에게 번거롭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침대, 소파 등 서양식 가구와 어울리지 않아 불편하며 한지로 덮인 미닫이문의 내구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관광 및 체험 공간으로는 매혹적이지만 상시 거주 공간으로는 불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대적 설비를 접목한 신한옥이 등장하면서 외국인들도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친환경 주거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전통 가옥을 사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원은 집 한가운데에 마당을 두고 사방에 건물이 둘러싼 구조입니다. 방의 배치를 보면 북쪽에 위치한 정방에는 집안 어른이 거주하고 동서 양측면에 위치하는 동서방에는 자녀와 가족이 거주합니다. 대문과 가까운 남방은 하인, 손님 및 집안 어른이 거주합니다. 출입구인 대문은 풍수와 채광을 고려하여 동남쪽에 배치했습니다. 중국 전통 가옥의 중심은 중정으로 가족 모임, 제사 휴식, 놀이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건물은 위계 질서를 존중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중심부에 거주하며 자녀와 손자는 측면방에 머물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대가족주의라서 3, 4대가 한 컴파운드 안에 거주하며 부엌과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현대 주거 형태에서도 여전히 대가족이 동거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들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정원, 놀이터에서 함께 활동합니다. 도시 고밀도 주거에서는 세대 당방이 1개 또는 2개에 불과하므로 여러 명이 방을 함께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업원은 폐쇄성과 개방성의 공존, 가족과 친족 중심, 기후에 대한 적응, 축과 선의 대칭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외부는 높은 담장으로 닫혀 있으나 내부는 마당을 중심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북방 지역의 전통 가옥은 한랭한 기후에 대응하도록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았고 온돌과 비슷한 난방시설인 카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배치가 좌우 대칭적이어서 권위와 질서를 강조합니다. 중국 전통 가옥의 형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북방 지역의 사업원은 권위와 가족을 중시합니다. 광동을 비롯한 남방 지역의 전통 가옥은 습한 기후에 맞게 발코니를 설치했고 채광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서민들의 가옥은 한 채나 2채의 건물과 마당으로 구성되어 단순하며 귀족과 부호의 가옥은 여러 개의 중정이 연속된 대규모 저택입니다. 중국인들은 전통 가옥을 건설할 때 광활한 평야 지형을 선호합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직선적, 대칭적 건물 배치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북부는 한랭하고 남부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건축 재료와 양식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옥은 사회적 위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크기와 배치를 신분과 지위에 맞게 정했습니다. 또한 채광과 통풍, 가족 중심의 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집 중앙에 마당을 배치하는 관행이 확립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의 주요 자재는 목재, 기와, 벽체, 돌 등입니다. 중국산 소나무와 삼나무를 대들보와 기둥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기와는 회색의 전통 기와로 과거에는 계급별로 색과 형태를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벽체는 황토벽돌을 주로 사용하였고 돌은 기단, 문지방, 바닥 및 포장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가옥의 많은 부분이 현대주택에 계승되었습니다. 앞마당은 현대 아파트 단지의 공용 마당, 정원, 커뮤니티 광장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큰 집과 작은 집의 구분이 현대에는 3세대 동거형 아파트 구조 등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벽돌과 기와 등 건축자재 중 회색 벽돌, 붉은 벽돌, 전통 기와 모양이 고급 빌라 단지의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현관, 거실 등 부동산 설계와 인테리어 배치에 풍수 개념을 여전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 가옥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는 크게 문화적 가치와 건축미 등에 대한 찬사와 거주의 불편성으로 양분됩니다.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
건축미와 공간 미학, 프라이버시 보장, 기후 적응력 등을 꼽습니다. 중국 전통 가옥의 대표 모델인 베이징 사하번은 봉건 시대의 문화, 황실과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특히 유교적 질서가 반영된 공간 배치가 흥미로운 사회 문화적 연구 소재이며 중심축과 좌우 대칭, 높은 담장과 앞마당의 대비는 질서와 조화의 미학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정원, 연못, 화단이 포함된 중정은 숨겨진 작은 낙원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높은 담장으로 외부와 차단된 구조가 소음과 방해를 막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평화로운 내부 공간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북방의 추운 겨울에도 두꺼운 벽과 카각 난방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점도 긍정적 평가 요소입니다. 반면 거주의 불편성, 현대생활과의 부조화, 유지보수 비용 문제 등은 부정적 평가 요소로 지적됩니다. 높은 담장은 환기와 채광을 방해하여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름철엔 덥고 겨울철엔 일부 공간이 매우 춥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하번은 대가족 중심 구조라서 핵가족 시대, 개인주의 시대의 생활과는 맞지 않으며 전기, 수도, 가전제품 설치가 어렵고 개인 공간이 세분화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목재, 기와, 벽돌 등의 유지보수가 힘들고 현대식 건물보다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옥과 마찬가지로 사하번의 구조도 보는 관점에 따라 장점이 되거나 단점이 되는 듯합니다. 외국인 눈에 비친 사하번은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건축 유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만 현대 생활에 맞지 않고 상시 거주에는 불편하다는 평가가 공통적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특한 주거 모델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의 전통 가옥인 와슈크와 마지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은 목재, 흙, 종이 등을 사용하여 건축되고 지붕은 볏짚 또는 기와를 얹은 구조입니다. 바닥은 왕골로 짠 다다미를 깔고 쇼지라하여 반투명 종이를 발라 빛을 통과시키는 미닫이문을 설치하고 후스마라는 불투명 미닫이문으로 방을 구분하거나 필요시 공간을 조정합니다. 지붕은 지진에 대비하여 가볍고 경사진 형태로 만듭니다. 목조 기둥과 보 위주의 기둥식 구조가 특징이며 벽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전통 가옥에는 다다미방이 다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낮에는 거실과 응접실에 머물다 밤에 침실로 이동하며 가구 이동을 통해 방의 기능을 전환합니다. 거실이나 다다미방에 모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며 정원과 연결된 공간에서 계절을 즐깁니다. 현대주택에서는 TV와 식탁이 있는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주거 면적이 작아 개인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자녀가 방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아 남녀 7세 부동석을 지키는 한국인의 눈에는 낯선 모습입니다. 거실을 공부방이나 침실로 전환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일본 전통 가옥은 가변성, 자연과의 조화, 채광 및 환기 중시, 미니멀리즘, 기후 적응성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미닫이문을 열고 닫아 공간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정원과 작은 마당을 두어 실내외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얇은 벽과 종이 문 덕분에 통풍과 햇빛 활용이 용이하며 여름 습기와 더위에 대비해 통풍 위주로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겨울 추위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보면 농가의 경우 초가 지붕의 급경사이며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붕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형 가옥인 마치아는 전형적으로 앞은 상점, 뒤는 주거 형태로 좁고 긴 구조입니다. 슈쿠리는 주로 다실 용도이며 일본 미학과 선사상을 반영합니다. 일본 전통 가옥은 지진 대응력, 자연 친화성, 공간 활용성, 미학적 가치 등을 장점으로 합니다. 목재를 주로 사용한 경량 구조는 충격 흡수가 용이하고 붕괴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기와 채광이 뛰어나 여름에 거주하기 쾌적하며 미닫이문과 다다미 구조 덕분에 방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한 아름다움과 정원과 어우러진 경관은 미학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반면 단열에 취약하고 내구성 부족, 현대인의 생활 불편, 유지보수 부담 등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얇은 벽과 종이 문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바람이 잘 들어옵니다. 목재와 종이 재질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이 약하며 특히 화재, 습기, 벌레에 취약합니다. 전기, 난방, 방음시설 설치에 제약이 따르고 종이 문 교체, 목재 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본인들은 가옥 건축 시 지진, 기후, 생활 방식, 자연과의 조화 등을 크게 고려했습니다. 지진 대응을 위해 가볍고 유연한 목재를 사용하고 기단을 낮게 했으며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개방적 구조를 선호했습니다. 좌식 문화에 편리한 다다미 방 구조를 선택했고 정원을 통해 주변 경관과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건축 자재로 목재는 주로 삼나무와 편백을 사용했고 다다미는 왕골과 볏짚을 엮어 제작했습니다. 미다지 문은 창호지인 쇼지를 사용하고 지역과 계급에 따라 기와 또는 지프로 지붕을 덮었으며 기초와 담은 돌과 흙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 와슈쿠의 구조와 특징은 현대주거에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현대주택에도 다다미 방이 유지되고 공간 활용을 위해 쇼지, 후스마가 아파트의 미다지 문과 슬라이딩 도어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전통 정원 양식이 현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베란다 조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재 위주의 유연한 구조는 현대의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지만 지진 대응 방식은 내진 설계 기술로 계승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의 전통 가옥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보면 아름답고 정갈한 건축미에 대한 찬사와 거주의 불편성에 대한 지적이 공존합니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미학적 아름다움, 공간 활용성, 기후와 재해 대응, 문화적 가치 등을 꼽습니다. 간결하고 절제된 여백의 미가 인상적이고 정원, 스보니와와 집의 조화가 자연 속에 사는 느낌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다다미, 쇼지, 후스마 등이 만드는 부드러운 빛과 음영에 대해서는 동양적 정취로 매혹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목조 경량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점과 여름철 통풍이 뛰어나 시원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또한 차 문화, 선사상, 와비사비 미학과 결합된 독특한 건축 철학 때문에 문화 체험 가치가 크다고 평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단열과 난방 문제, 내구성과 유지관리 문제, 화재에 취약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거주보다는 체험형으로 적합하다는 주장들은 부정적 평가 요소들입니다. 최근에는 전통 가옥의 단열 설비를 강화한 리노베이션 주택이 늘어나 외국인들도 현대화된 전통주택에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전통 가옥과 주거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를 요약하면 한국의 한옥은 공동체와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공간 철학으로 감정적 호소력이 크고 중국의 사하번은 가족의 위계와 사회 질서를 강조하는 공간 철학으로 건축학적 가치가 높으며 일본의 전통 가옥은 개인과 조화의 균형을 강조하는 공간 철학으로 생활 자체가 예술로 여겨집니다. 이상 한중일의 전통 가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